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집합과 집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놀아볼 거예요. 수체계에서도 연산이라는 것이 있었죠.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사칙연산이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도 연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합과 집합을 두 개를 어떻게 연산할 것인지 연산의 종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연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이 뭐죠?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걸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칙연산의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는 3이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응이 뭐냐? 그 매칭을 시켜주는, 짝짝 지어주는 거예요. 짝 지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칙연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1하고 2라는 숫자를 이 더하기라는 연산에 의해서 어디에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3에다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가 곱하기라는 연산에 의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숫자는 누구예요? 2죠. 만약 예를 들어서 1과 2라는 수가 빼기라는 연산에 의해서 대칭시켜주는 숫자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라는 경우는 어떤 숫자에 대응을 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다가. 이것처럼 지금 항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 지금 1하고 2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인 수를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에 의해서 3이라는 숫자로 이 두 개를 3이라는 숫자로 대응을 시켜줬죠. 이런 건 이제 항이 두 개인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항연산이라고. 이항연산. 이거는 뭐 지금 고등학생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럼 단항연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항연산. 예를 들면 숫자 하나를 마이너스 2라는 숫자 하나를 다른 수에 대응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절대값 같은 것도 연산의 일종입니다. 이건 어디에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2라는 수에 대응시켜주죠. 이 말은 마이너스 2라는 수를 2에다가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연산은 어디에 좀 가깝냐면 함수의 개념이랑 좀 가까워요. 함수가 바로 요놈 하나를 다른 거 하나에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연산이란 대응을 얘기해준다. 대응. 혹은 짝지어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합의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합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세 번째,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네 번째, 여집합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게 연산이에요. 각각 연산. 자,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사실 요 앞에 있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그리고 그다음 요 두 가지는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합집합과 교집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A와 B가 있다면 요 안에 이렇게 U꼴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쓰면은 그 말대로 합집합,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A 집합과 B 집합을 다 합할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역이 되죠? 이게 A 영역이고 B 영역은 요거 포함해서 여기죠. 집합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두 번 들어가도 이 부분이 두 번 들어가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번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합집합에서는 요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이면 되는 거예요.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한쪽만 돼도 되는 거예요. a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고 b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원소이기만 되는 것은 요 영역이죠. b의 원소인 것은 요 영역이죠. 둘 다 되는 건 요 영역이죠. 결국 이렇게 또는으로 묶으면 여기 모두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은 무엇이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아주 또 간단하죠. 어떻게 되냐면 교집합은 그 말대로 교집합,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이 부분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A와 B가 있으면 이거는 거꾸로 씌운 컵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집합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합집합과 모양이 비슷해요. 어떠면 일단은 X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건 그리고죠. 그리고 X가 B의 원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 중간에 있는 이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A의 교집합 B와 A의 합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 칩시다. A 교집합 B는 아까 뭐라 그랬죠? 둘 다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였죠. 그럼 둘 다 동시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도 있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는 집합은 뭐가 돼요? 3,5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고요. 7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원소로 찾기는 사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나타내는 게 가장 좋냐면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개 동시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가 3, 5가 있고 여기는 1, 7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교집합 B는 여기에 있고요. 그죠? 합집합 B는 여기에 있는 전부를 다 칠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개념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소라는 말 기억하나요? 서로소. 두 숫자가 서로소다. 자, 2와 3은 서로소이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서로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소는. 이런 얘기입니다. A와 B가 서로 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A와 B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의 공약수가 1 하나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3과 6은 서로 소입니까? 아니요. 왜냐면은 3의 약수는 1, 3이죠.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공약수가 몇 개 있나요? 1 있고 3 있고 두 개나 있죠. 이런 경우는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2와 3처럼 2는 약수가 1, 2, 3은 1, 3 요거밖에 없죠.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는 1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를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경우겠죠. A가 있고 B가 있어가지고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A는 1, 2, 3, B는 3, 4, 5. 자, A와 B는 서로소입니까? 아니죠. 왜? 뭐가 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 B가 4, 5, 6이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소입니까? 예, 이거는 딩동댕 맞죠. 요거는 아니고요. 얘는 맞죠. 왜냐면은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NA는 얼마죠? 5죠. NB는 4죠. 그럼 만약에 NA 합집합 B는 얼마일까요? 5 플러스 4 해서 9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합집합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에서 생각하는 합처럼 두 개를 더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합해서도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집합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어떻게 있냐면은 쭉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있을 거고 B는 G, 4, 5를 포함하고 6, 7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NA 합집합 B는 어디에 있는 영역의 애들이냐? 여기에 있는 영역의 애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A 합집합 B의 원소는 뭐가 있습니까? 1, 2, 3, 4, 5, 6, 7 해서 총 몇 개가 있어요? 총 7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NA 합집합 B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7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조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죠. N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NA에다가 NB를 한번 더해 볼게요. 수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가 나왔냐면 5개가 나왔고 여기서 4개가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공통된 부분을 두 번 셌죠. 그죠? 두 개를 두 번 셌으니 뭘 빼야 돼? 두 개를 빼야 되겠죠? 그 빼는 게 뭐냐면 N, A, 공통된 부분은 교집합 B죠. 요 놈의 개수를 한번 더 빼면 되겠죠. 왜냐하면 저 놈을 두 번 더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요런 식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도 성립이 될까요? 자, 요 표시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 교집합 B를 요거를 열로 넘겨버리고 얘를 열로 넘겨버리면 어떤 식이 또 가능하냐면 요런 식도 가능해요. NA 교집합 B는 동일하게 NA 더하기 NB에다가 NA 합집합 B.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NA 교집합 B가 만약에 제로다. 즉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NA 합집합 B는 뭐가 됩니까? 그럼 그냥 NA 더하기 NB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0 날라가잖아요. 그죠? 날라갈 건 얘만 남겠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합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법칙을 알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뭐 간단해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집합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요 세 가지가 그 수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었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수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이런 겁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말은 그 말대로 이 지금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덧셈은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잖아요. 교환이란 말은 그 말대로 요 두 개가 서로 교환을 해도 동일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플러스는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마이너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A 빼기 B와 B 빼기 A가 같나요? 다르죠. 그때 우리가 마이너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 결합 법칙은 뭘 결합 법칙이라고 그러냐면은 세 개짜리가 일단 있는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해서 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해서 하나, 결론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결합을 시키는 앞에 거 두 개 먼저 결합하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주어져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결합하나, 뒤에 거 먼저 두 개 결합해서 하나, 값은 똑같다 얘기인 거예요. 분배 법칙은 뭐냐면 알죠? 이런 식으로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거죠. 즉 이렇게 하면은 AB 더하기 A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에서 봐왔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입니다. 동일하게 집합에서도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 법칙이라 함은 바로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즉 A와 B를 합하나 B와 A를 합하나 이건 동일한 거죠.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이나 집합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반대로 또 뭐예요?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도 동일합니다.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 앞에서 보았듯이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즉 A 합집합 B 합집합 C A 합집합 B 합집합 C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먼저 해서 다시 합집합 C를 하나
아니면 뒤에 거 먼저 합집합을 해서 앞에 거 합집합 하나, 두 개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교집합도 A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 해놓으면 앞에 거 먼저 두 개 결합하나, 뒤에 거 먼저 두 개 결합하나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여기 보면은 하나는 곱하기고 하나는 더하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에 자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혹은 A의 합집합에 B 교집합 C 요 두 가지를 볼게요. 요 동일하게 요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뒤로 가면은 A 교집합 C 그게 뭘로 묶이냐면은 요걸로 묶이는 거죠. 합집합으로. 여기서도 동일하죠.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은 A 곱하기 C가 되고 이게 뭘로 묶이냐? 여기 있는 더하기로 묶이죠. 이게 더하기. 여기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만약에 요게 있으면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요것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A 합집합 B가 있고 A 합집합 C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합집합이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교집합이 요 중간에 교집합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림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 교과서에는 아마 그림으로 증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에도 요런 법칙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읊어보도록 하죠. 첫째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히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서로소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있다. 서로소는 이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는 NA 합집합 B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한다. 요거를 자리 바꾸면 이렇게 해도 된다. 만약에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